안녕하세요. 부동산을 쉽게 다양하게 깊이 있게 분석하는 부동산의 비밀입니다. 지금의 집값 하락은 과연 어디까지 계속될까? 또는 얼마까지 이 집값이 더 내려갈까? 이 부분이 제일 궁금한 부분입니다. 부동산에서는 하락 요인과 상승 요인이 있습니다. 둘의 밸런스가 깨지는 순간 어느 한쪽으로 부동산 시장의 방향성이 이제 정해지게 됩니다. 재건축 이슈는 전체적으로 부동산 시장에서 상승 요인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재건축 진행이 생각했던 것만큼 진행이 되지 않는다면 그거는 부동산 하락의 요인이 또 됩니다. 서울과 수도권의 대표적인 재건축 기대 심리가 높은 곳, 그 중에 하나인 일산에서 재건축 예비 안전진단 탈락한 그런 단지가 나와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앞으로 부동산 시장의 하락에 더 불을 붙일 수도 있는 사건입니다. 아파트 재건축의 어떤 기대 심리에 따라서 부동산 가격의 출렁거림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어느 아파트가 예비 안전진단을 탈락했나? 일산 신도시 중에 1호 입주단지인 백송마을 5단지입니다. 백송 풍림 3호 아파트로 불리기도 합니다. 여기는 1992년 8월에 사용 승인이 난 아파트입니다. 최고층은 5층부터 15층까지 있는데 전체가 12개의 동입니다. 그 중에 2개 동은 높이가 5층까지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또 나머지는 또 10층 이상입니다. 용적률 164%, 건폐율 16%. 우리가 사업 수익성을 따질 때 용적률하고 건폐율을 꽤 많이 얘기합니다. 일단은 숫자가 낮아 보입니다. 그러면 대충 그냥 좋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숫자가 낮으니까. 부동산의 비밀 너 너무 대충 알려주고 대충 넘어가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꼭 여기를 말하는 게 아니고 일반적인 재건축 예상 아파트를 한번 가보면 이런저런 말들이 참 많습니다. 종상향이 되고 용적률 건폐율이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결국은 몇 층 아파트가 들어오고 하여튼 나한테 얘기하는 결론은 딱 하나입니다. 지금 안 사면 안 되니까 지금 이거 사, 이 얘기밖에 안 들립니다. 그런데 이제 막 안전진단 얘기가 나오는 곳들은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 굉장히 많고 또 모든 건 추정일 뿐입니다. 확정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재건축 추진하는 쪽에서는 과하게 사업성을 잡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는 1000세대가 들어올 곳이다. 그러면 1200세대 이렇게 잡아버립니다. 1200세대의 사업성을 맞춰서 진행하는 이유는 뭘까? 그래야 사람들이 훅 하고 이렇게 넘어오기 때문입니다. 사업 진행을 하는 쪽에서는 실질적으로 1200세대가 지어질 확률이 굉장히 낮다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일단 아파트 가격부터 띄워놓고 보는 겁니다. 다 돈 때문입니다. 그리고 건축심의나 각종 심의 절차에 들어가면 대부분 처음 계획보다는 축소 수정됩니다. 그 이유는 너무 많지만 여기서 일일이 다 설명드리기엔 시간이 부족합니다. 여러분 어디 가게 가서 물건 살 때 30% 세일 막 이렇게 하면 그게 진짜가 아닌 거 정도는 여러분도 다 아실 겁니다. 미리 가격을 높여놓고 세일한다고 하는 거고 결국은 그 세일가가 사는 게 내가 정상가로 사는 거인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건 뉴스에서도 종종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냥 그거랑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는 1000세대밖에 못하는 거 알지만 1000세대로 했다가 나중에 900세대로 까이느니 그냥 처음부터 1200세대 확 질러서 잘해서 어찌어찌 해서 1000세대로 막아보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기는 전용면적 59제곱미터하고 84제곱미터로 구성된 단지입니다. 전용면적 59제곱미터의 지금 현재 호가를 보면 B타입 1층이 현재는 4억 8천만 원이 최저가 호가입니다. 그 뒤로는 5억대 매물이 있습니다. 59A타입 실거래가 추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는 이 아파트가 2억대에 거래되던 아파트입니다. 그러다가 2020년부터 거의 수직 상승합니다. 그러다가 2022년 4월에 최고가를 찍습니다. 5억 2,500만 원. 그 이후로는 거래가 없습니다. 현재. 이 그래프 더 이상 입 아프게 제가 여러분께 설명 안 드려도 각자 다 해석이 가능하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전세 시세도 한번 변화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억 초중반에 쭉 머물다가 3억 6천만 원까지 갑니다. 그러다가 지금은 다시 2억 중반대로 내려왔습니다. 이 부분도 제가 길게 설명 안 드려도 다 해석이 가능하실 겁니다.
딱 갭 투자하기 좋은 그런 코스입니다. 지금 저는 이 아파트를 좋다, 나쁘다로 지금 말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냥 아파트 보는 눈을 여러분들이 조금 더 키워보고자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린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아파트의 예비안전진단 탈락이 우리한테 시사하는 바가 좀 큽니다. 분당도 결국은 1기 신도시 특별법을 기다리는 처지가 됐습니다. 아무래도 일산보다는 분당이 오히려 재건축에 더 가까웠었는데 분당도 밀리고 지금 일산에서도 예비안전진단 탈락한 곳이 나온 게 되는 겁니다. 1기 신도시 이 특별법은 내년에 1기 신도시 재정비 특별법을 일단은 발의하고 2024년 중 사업 가이드라인 마스터 플랜을 수립해 발표할 계획이다라고 알려졌습니다. 결국은 2024년에 총선까지 볼모로 잡혀 있는 꼴이 될 겁니다. 일산도 1기 신도시입니다. 여기에 해당이 될 겁니다. 결국 분당, 일산, 그리고 그 다음이 서울의 노도강,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 차례가 되지 않을까 현재는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서울의 노원구 재건축 당연히 쉽지 않을 거고 가격이 하방 압력을 받을 확률이 더 커집니다. 먹물이 이렇게 화선지에 탁 하고 번지는 것처럼 부동산의 가격 변동도 그 흐름에 맞춰서 퍼져 나간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앞으로 아파트 청약시장 그리고 기존 부동산 시장에서 어떤 영향이 있을까 이 부분도 우리는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지금 백송마을 5단지 예비안전진단 탈락은 첫걸음도 못 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제가 전에도 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추진위원회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 예비안전진단은 말 그대로 예비입니다. 이걸 통과해야만 정밀안전진단으로 넘어갑니다. 예비안전진단에서 A에서 C등급까지를 받아버리면 그냥 탈락입니다. 정밀안전진단 못 갑니다. 그냥 아파트 부시고 새로 지을 필요 없어. 안전에 문제 없으니까 그냥 고쳐서 살아 이 이야기입니다. D등급을 받아야 정밀안전 진단으로 넘어갈 수 있는데 이 D등급 받는 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서로 자기 아파트가 낡고 불안전하니까 D등급 받게 해달라고 막 아우성 치지만 아니 그렇게 불안하면 집 팔고 이사 가면 되는데 절대로 또 자기 집 싸게 안 팝니다. 그렇게 불안한 집을. 왜냐? 재건축 된다 그러면 돈 번다고 생각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 집이 안전하지 않은데 그렇다고 나는 또 안전하지 않은 집을 싸게 팔지 않고 비싸게 팔겠다. 이것도 뭐 해석 각자가 해야겠습니다. 우리 아파트는 예비 안전진단 통과했는데 그러면 다 된 건가요?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밀 안전진단은 더 어렵습니다. 예비 안전진단은 그냥 눈으로 조사하는 거고 설계도만 보고 뭐 그냥 이렇게 하는 겁니다. 겉에서 훑어보고. 정밀은 말 그대로 눈으로만 하는 게 아니고 정밀하게 합니다. 당연히 정밀 안전진단에는 돈이 들어갑니다. 그것도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 돈 누가 낼까? 그 돈 다 아파트 주민이 자기 돈으로 하는 거지 국가나 지자체에서 해주는 게 절대 아닙니다. 약 1000가구 정도 이렇게 하면 2억에서 3억 정도 돈이 들어갑니다. 자기 돈으로 해야 됩니다. 이거 국가에서 이런 거 왜 안 해주냐고 막 입에 거품 물면서 욕하는 재건축 단지 아줌마 아저씨들 저는 실제로 봤습니다. 아니 지네 집 지가 부시고 새 집 지어서 살면 지가 좋은 건데 이걸 왜 국가에서 안 해주냐고 하면 이건 뭐. 그런데 이거를 또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을 서울시에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안전진단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를 만들겠다 이렇게 합니다. 이제 이런 거 지자체에서 돈도 지원해주고 이러면 짜증나. 세상에 정직하게 그리고 힘들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런 데다가 돈을 쓴다는 건지 저는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2년 후부터는 어찌되었던 간에 재건축에 바람이 한번 불 것 같긴 합니다. 1기 신도시 재정비 특별법이 제정되고 2024년에 총선에서 또 각자 자기들 또 표 받으려고 정책을 막 남발하고 하면 부동산 하락세가 주춤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때가 바닥인지 아닌지는 지금으로서는 또 누구도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때부터 다시 막 상승을 할 수도 있는 건데 그거에 대한 해답은 아무도 모릅니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내 집 마련 방법을 생각 중이신 여러분들은 일단은 부동산의 비밀 TV를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놓고 죄송합니다. 부동산의 비밀 TV 이 채널은 어떤 길을 택해야 할까?
주로 구독해주시는 분들이 내 집 마련에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나도 무조건 집값 폭락하고 하여튼 집 가진 사람들은 다 망하고 다 미분양되고 난리 납니다 라고 떠들어야만 할까? 여러 가지 다양한 부동산 변수가 있는데 그걸 다 외면하고 무조건 구독자님들 기분 맞추기 식으로 남들 망하는 얘기만 주구장창 쏟아낸다면 나는 유튜브 떡상에서 돈을 많이 버는 건가? 그런 유혹들이 하루에도 몇 번씩 저를 막 흔들긴 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제가 그렇게 한다면 제 이야기를 기다려 주신 분들에 대한 배신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내 집 마련에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찾는데 제가 0.0001%라도 도움이 된다면 그거는 제 채널에 어떤 의미가 있다. 제가 지금 이걸 계속 하고 있는 거에 큰 응원이 되고 보람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동산 관련해서 제가 시행, 시공, 또 조합 운영, 그리고 분양, 그리고 아파트 중개, 지금 하는 일까지 몇 년을 쭉 하다 보니까 일반인 분들은 잘 모르시는 뒷이야기들이 굉장히 많다는 걸 알았습니다. 겉으로 보여주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비밀 이야기들이 참 많았고 그걸 안다면 굉장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저희 부동산에 오신 손님한테 하는 거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지금 집을 살려고 저희 부동산에 오신 손님한테 앞으로 집값 더 떨어지니까 지금은 집 사지 마세요 라고 하는 건 뭐 돈을 안 벌겠다라는 이야기고 그러면 저는 다른 직업을 택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직업에서 오는 그런 혼란스러운 상황이 내 머릿속을 막 흔들어대고 그럽니다. 치킨 사러 온 사람한테 손님은 고지혈증하고 고혈압, 당뇨가 있어 보이네요. 그러니까 우리 집 치킨 이런 거 콜레스테롤 높은 거 말고 옆집에 샐러드 가게 가서 식사하세요 라고 말하면 그 치킨집 주인은 당연히 욕먹겠죠. 이 채널에서 말씀드리는 이야기가 정답이 아닌 경우가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저는 어떠한 편견과 왜곡, 뭐 이렇게 쏠림 현상 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의 상황을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는 부분에 충실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부동산에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부동산의 비밀이었습니다.